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소스는요. 테크 업계의 두 거물이죠. 애플과 구글. 이 두 회사 사이에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애플이 자사의 음성비서 시리 있잖아요. 이걸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경쟁사인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탑재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라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관련 기술 분석 보고서랑 내부 정보들 좀 종합해서요. 이 소식의 배경이 뭔지, 또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아이폰 사용 경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 그럼 이 놀라운 협력 가능성, 그 실체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일단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애플이 차세대 시리를 준비하면서 구글 제미나이 AI를 통합하는 방안을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르면 오는 9월 9일,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폰 공개 행사 때 관련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야,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거대 테크 기업들 행보는 진짜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왜 애플이 갑자기 외부 AI 모델, 그것도 경쟁사 기술까지 고려하게 됐을까? 이 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원래 애플은 그 자체 개발한 AI 모델로 시리를 혁신하려고 했거든요. 아, 자체 개발이요? 네, 내부적으로 리누드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되던 야심찬 프로젝트였어요. 애플답게 폐쇄적인 생태계 안에서 다 해결하려는 그런 전략이었죠. 리노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리누드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에 좀 부딪힌 것 같아요. 아, 기술적 문제요. 네,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개발 완료 시점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이게 고의 정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체 엔진 개발에 딱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음. 외부 엔진을 좀 빌려오는 방안을 급하게 찾게 된 배경인 거죠.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플랜 A가 좀 늦어지면서 일종의 듀얼 트랙 전략을 쓰게 된 거군요. 그렇죠. 자체 개발 프로젝트 리누드는 계속 진행은 하되 당장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 AI 모델을 탑재하는 글래노드 프로젝트, 이걸 동시에 돌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글래노드라는 코드명으로요. 근데 이 글래노드 파트너를 찾는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 엔트로픽이라는 AI 스타트업 있잖아요. 거기랑 상당히 깊은 논의가 오갔다고 해요. 아, 엔트로피. 요즘 꽤 주목받는 곳이죠. 네, 거기가 AI 안전성이나 윤리를 되게 강조하는 곳이라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애플 철학하고 잘 맞을 수 있겠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결국은 세부적인 협상 조건에서 좀 이견을 못 좁히고 협상이 결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게 기술적인 궁합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즈니스적인 조건도 맞아야 하니까요. 하긴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픽이랑 잘 안 되면서 애플의 시선이 이제 구글 제미나랑 또 오픈 AI 쪽으로 향하게 된 거군요. 네, 현재로서는 이 두 거대 AI 모델 제공자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와, 이건 거의 월드컵 결승전 라인업 같은 느낌인데요. 어느 쪽이랑 손을 잡든 그 파급력이 진짜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쩌면 두 회사랑 동시에 협력하는 시나리오도 아예 배제할 순 없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멀티 파트너십 같은?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협력 논의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시장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아, 시장 반응이요? 어땠는데요?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1.4% 상승했고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무려 2.9%나 급증하면서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죠. 와, 2.9%면 엄청난데요? 네, 이게 단순한 루머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이 협력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게 성공했을 때 파급력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단순한 기술 제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현재 생성형 AI 시장은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연합, 그리고 구글, 이 둘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아이폰이라는 그 막강한 플랫폼을 가진 애플이 만약 구글과 손을 잡는다.
이건 AI 시장 전체 판도를 그냥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열광한 이유가 있었네요. 단순 기능 추가가 아니라 거의 AI 생태계의 지각 변동 가능성을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시장 반응만 봐도 이 사안의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또 어쩌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애플의 프라이버시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 아닐까요? 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애플은 뭐 수년간 프라이버시는 기본 인권이다 이러면서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거의 뭐 회사의 정체성처럼 강조해 왔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파트너 후보로 거론되는 구글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애플의 그 프라이버시 우선주의와는 좀 결이 다르다. 이런 인식이 강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애플이 구글 AI를 쓰면 내 아이폰 데이터가 구글 광고에 쓰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애플로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협력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애플이 내놓은 어떤 기술적인 해법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 줄여서 PCC, 이거 맞죠? 네, PCC 맞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부 AI 모델을 쓰더라도 사용자 데이터 처리는 애플이 직접 설계하고 관리하는 이 특수 보안 서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한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PCC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아이폰이 좀 복잡한 AI 처리를 위해서 외부 서버, 예를 들어 구글 제미나이 서버에 도움이 필요할 때요. 네. 요청 데이터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 잠긴 상자에 넣어서 보내는 거죠. 아, 잠긴 상자요? 네, 그리고 이 상자를 옮기는 건 애플이 지정한 특별 배송원, 즉 PCC 서버뿐이고요. 이 배송원은 상자를 열어볼 열쇠가 없어요. 아하. 그럼 외부 서버는 잠긴 상자 안에 담긴 내용물, 즉 데이터에 대해서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고 결과를 다시 잠긴 상자에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최종적으로 당신의 아이폰만이 그 상자를 열어볼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거고요. 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외부 서버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애플조차도 이 PCC 서버를 통과하는 당신의 개별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설계했다는 점이에요. 애플조차도요? 네. 그리고 이 시스템 정말 안전한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명성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와, 되게 철저하네요. 네. 외부의 강력한 AI 두뇌는 빌리되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는 철저히 애플 통제 하에 두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와, 이거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마치 외주 업체의 핵심 부품 생산은 맡기지만 최종 조립이랑 품질 검수는 절대적으로 내부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철저히 격리하면서도 제미나이 같은 고성능 AI 모델의 능력을 온전히 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성능 저하나 기능 제약 같은 그런 트레이드 오프는 없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애플은 주장하지만 실제 구현 과정에서는 분명히 기술적인 도전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AI 모델이라는 게 더 많은 맥락 데이터에 접근할수록 더 똑똑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PCC가 데이터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특정 기능에서는 성능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일까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과거 대화 기록이라든지 다른 앱 사용 패턴 같은 걸 활용하는 아주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같은 기능이요. 이런 걸 구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애플은 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AI 성능 극대화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뭐 실제 제품이 나와봐야 그 균형점을 얼마나 잘 잡았는지 평가할 수 있겠죠. 결국 애플은 프라이버시라는 그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외부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당히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자체 AI 개발 지연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보면 외부 협력이라는 기회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결국 쉽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시리는 아마 순수하게 애플 기술로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떤 형태가 될까요? 기기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좀 간단한 작업들은 애플의 온디바이스 AI가 담당하고요. 사진 분석이라든지 뭐 복잡한 추론처럼 강력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 작업은 PCC를 통해서 안전하게 외부 클라우드 AI,
예를 들어 제미나이 같은 것에 도움을 받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 용패요. 두 엔진을 상황에 맞게 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리의 능력은 그냥 단순히 몇 가지 명령어를 더 알아듣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제 찍은 사진 중에 웃는 얼굴만 골라서 가족 단톡방에 보내줘 라거나 오늘 저녁 7시에 강남역 근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 좀 해줘. 근데 지난번에 갔던 데는 빼고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의 복잡하고 맥락적인 요청도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와, 지금 시리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좀 기대되는데요. 지금 시리는 사실 가끔 간단한 질문에도 좀 엉뚱한 답을 하거나 웹에서 검색해보세요 이럴 때 많아서 좀 아쉬웠는데 그렇죠. 진짜 영화 헐에 나오는 그 사만다처럼 똑똑하고 유능한 비서가 된다면 아이폰을 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만약 시리가 진정한 의미의 대화형 AI 비서로 거듭난다면 이게 단순히 음성 명령 성공률이 높아지는 걸 넘어서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의 중심이 터치에서 음성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인터페이스의 중심이요? 네, 앱을 일일이 찾아서 실행하는 것보다 그냥 시리한테 말로 시키는 게 더 빠르고 편리해지는 거죠. 당신이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또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습니다. 와, 종합해보면 애플은 자체 AI 개발의 어려움이라는 벽에 딱 부딪혔지만 역설적이게도 구글과의 협력이라는 이런 파격적인 카드를 통해서 시리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라는 애플의 오랜 신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그런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고민이 깊이 담겨 있다는 점도 참 주목할 만하고요. 네, 그 고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기술적인 복잡함이나 기업 간의 물밑 경쟁 이런 걸 넘어서 핵심은 결국 당신의 아이폰 경험이 훨씬 더 스마트하고 편리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용자가 체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답답했던 시리랑 작별하고 정말로 말이 통하는 그런 AI 비서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 애플과 구글 이 두 거인이 시리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의 이면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의 난관, 또 외부 협력 모색 과정, 그리고 프라이버시라는 난제를 해결하려는 애플의 전략적인 선택들, 이런 것들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상황 변화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스스로 답을 찾아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애플과 구글의 이런 깊은 수준의 기술 협력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이게 단순히 시리 사용자 경험 개선을 넘어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AI 비서 시장의 경쟁 구도는 또 어떻게 재편될 것이며 PCC 같은 기술적 보호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거대 기업 간의 보이지 않는 데이터 흐름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기준점은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지점은 이겁니다. AI 기술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경장사 간의 합종연행이 앞으로 더 빈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빅뱅의 시대에 기업과 기술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당신의 관계는 또 어떻게 재정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